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부터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반등하면서 2,72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나란히 1% 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가 그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창구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고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있었던 이슈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장원급제 권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1% 넘게 강하게 상승했지만 오늘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휴장을 앞두고 있죠. 오늘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보면서 내일 시장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HBM이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로이터 통신의 보도 이후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4월 초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냈었는데요. 외국인의 포지션 5월 들어서 처음으로 팔자 우위로 변경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 테스트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니까 외국인은 순매수로 곧 전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의견 때문인지 오늘 오후 2시 30분을 기점으로 삼성전자는 장중 3% 넘게 상승하면서 극적인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1%대로 상승폭을 줄였긴 한데 외국인인 준 실현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그래도 엔비디아 훈풍 이어받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26만 원까지 올려잡고 있습니다. 또 한미 반도체도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상승했죠. 다만 오후 들어 삼성전자와 주가 움직임 완전히 반대로 가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반도체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원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에너지 관련주들 잘 갔지만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의 2조 원대 미국 SMR 수주 소식이 그 상승 모멘텀이 되줬습니다. 최고 원전 수주는 7월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내일장 준비 든든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이성웅 차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대 지수가 1% 넘게 아주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오늘 핫했던 섹터 먼저 한눈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가 정말 잘 갔습니다. 에너토크 같은 종목들 상한가 기록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로 오늘 수급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우등생이죠. 오늘 12%대 등락률 보여줬고요. AI 전선 관련해서 ESS 관련주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한미 반도체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잘 갔습니다. 그리고 섬유 의복 섹터는 지난주 노브랜드 상장 이후로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떤 섹터를 픽했을지 두 분의 픽도 바로 만나보시죠. 이성웅 차장님은 섬유를 그리고 정태근 이사님은 ESS를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 또 제일 잘 갔던 게 원전주잖아요. 두산에너랑 SMR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산에너가 또 급등했고요. 52주 신고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전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SMR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SMR 시장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국내 원전 기업들과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원전주에 대한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습니다.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너토크, 우진엔텍까지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야금야금 오르다가 훅 급등을 했는데 이럴 때 조금 따라가야 할지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섹터가 산업 자체가 일반적인 다른 섹터 대비해서 수주를 받았을 때의 그 금액은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 원전주의 약간 양면성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을 때는 이 다른 섹터들의 수주 기대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지만 또 그거에 대한 그 원전에 대한 그 수주 부분이 참 기간이 길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걸 또 참아내야 되는 또 힘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분위기는 좋죠. 물론 체코 쪽에서의 프로젝트가 6월에서 뭐 7월로 이제 프랑스 쪽에서 요청을 해서 연기가 됐긴 하지만 굉장히 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방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기대감으로 저희는 이제 주가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는 상황이지만 뭐 다른 어떤 섹터의 기대감 대비해서는 이 원전주의 이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편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결론은 이제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처음에 올해 좀 시작됐던 게 역시 AI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전력난에 대한 부분이 밑바탕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는 걸 제외하면은 다른 섹터 대비해서 모멘텀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원전주 안에서도 이 종목들을 뭐 추리는 전략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뭐 대표적인 뭐 기업들, 그러니까 섹터 안에서의 뭐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오늘 같은 경우는 두산 그룹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두산 에너빌도 많이 올랐는데 이 미국 쪽에서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 프로젝트 사업이 50조 가까이 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좀 가장 관심 있게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설계하고 시공하고 마지막 완성까지 할 수 있는 이 종합, 이 원전 쪽에서는 가장 앞서서 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1차적인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수급이 몰린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월별 외국인 순매수 규모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5월 들어서 팔자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3, 4월 들어서 삼성전자 외국인이 정말 많이 샀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18거래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 보여주면서 총 합해서 뭐 4조, 5조대 가까이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분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남겨주셨을지 두 분의 의견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오! 저 삼성전자 팻말 보면서 네. 부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사님, 근데 오늘 또 2시 30분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좀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면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부정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좀 너무 가볍게 휘둘린다 생각 안 드나요? 부정 퇴근의 귀환. 맞습니다. 제가 네. 좀 부정이 좀 많은데 오늘 드디어 다시 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좀 가볍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로이터 통신이라는 곳이 뭐 작은 방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에 좀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옛날보다 삼성전자의 어떤 위상이 많이 좀 낮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뭐 저 개인적으로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그거고 HM은 또 HM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오늘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리포트가 나와서 이 영향을 좀 받은 거잖아요. 젠슨왕이 네. 사인을 하고 안 하고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엔비디아가 구멍가게는 아니잖아요. 뭐
주인이 사인했다고 해서 바로 납품하게 되면 그게 구멍가게지 뭐 회사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납품을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주도권은 SK 하이닉스가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에 의해서 변동성에서 나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입지는 저는 안 흔들린다고 봐야 돼요. 그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였던 이 끈끈한 삼각 동맹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은 도면 그리기 그림 그리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TSMC 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제 부품들 사와가지고 최종적으로 TSMC가 조립을 하는 거고 하이닉스는 거기에 맞는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삼각동맹이 완성이 되는 상황들인데 이 삼각동맹을 완전히 삼성전자가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HBM은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개인적으로 뭐 CXL이란지 온디바이스라든지 그쪽으로 차라리 힘을 쓰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SK 하이닉스의 자리를 삼성전자가 대체하지 못해요. 대체하지 못하는 것들이고 어쨌든 그래도 밴드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반응한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조금 최근에 좀 위축이 돼 있었잖아요. 로이터 통신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축이 된 어떤 투자 심리만 좀 돌려주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보고 중요한 건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 내일, 모레 이 분위기를 이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부정 주셨고 오히려 하이닉스 쪽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한미반도체도 긍정을 들어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한미반도체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역시나 두 분 다 긍정이십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지금 호재 만발이잖아요. 뭐 네. 엔비디아 수혜도 있고 코스피 200 편입 호재도 있는데 근데 오늘 또 장중에는 10% 넘게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좀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벌지를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한으로 어떤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선반영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HBM에 대한 최대 수혜는 SK 하이닉스라기보다는 네. 어떤 한미 반도체가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TC본도 역시 이제 반도체 이제 붙이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지금 HBM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MSVP 장비 반도체 패키지 쪽에서의 이 절단이나 이쪽은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뭐 시청자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AI에 의한 이 HBM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무한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얼마나 실적에 대해서 벌지.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도 그렇고 추정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지금 추정하기가 힘든 어떤 큰 더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역시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업의 전반 기업의 상승과 계속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차라리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주가가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는 뭐 전 세계적으로 HBM에 대한 뭐 생산량이나 출하량이 뭐 줄어든다는 시점에서 그 전에 먼저 선반영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 물론 이제 뭐 지금까지의 실적 물론 예상치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봤을 때는 오버슈팅한 경향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한미 반도체는 그 전에는 어떤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가치주로 많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꾸준한 어떤 신규 영역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보유자 영역에서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상 지금 저도 그 전에 추천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신고가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테마주나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아니라 저 철저하게 실적이 나오는 또 바탕이 되는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HBM과 관련돼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저는 그 어떤 신규 영역은 그 다음 얘기를 하더라도 보유자 영역에서는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약간 번외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그 전에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올해 초에 많이 올랐다 그럼 결국은 다시 가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을 지금 시장 상황과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또 SK하이닉스보다는 한미반도체 이렇게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토픽 섹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태근 이사님은 ESS를 꼽아주셨거든요. 뭐 지난주에는 수소, 태양광, 오늘은 원전까지 에너지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ESS를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이것도 순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AI가 이제 신재생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신재생까지 들썩이게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원전에서 태양광에서 풍력으로 그리고 이제 SFC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다음은 ESS하고 스마트 그리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테마가 순환매 계속 지속이 된다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결국 이제 신재생까지 들썩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전력 부족 이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쪽으로까지 확장이 된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신재생의 단점이 뭐냐면 날씨 영향을 받잖아요.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안 되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해가 안 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이게 나왔던 게 ESS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있잖아요. 더워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인도가 조금 폭염이 되게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우리나라도 같은 여름이 얼만큼 더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날씨가 또 더워지게 되면은 또 전력 관련돼 가지고 스마트 그리드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경험치를 봤을 때 신재생이 들썩이게 되면 ESS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ESS도 순환매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신재생도 강세를 보였지만 뭐 원자력의 강세를 보였죠. 강세를 보였지만 ESS 같은 경우도 4.2%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신성 ST라는 종목이 25%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신성 ST요? 네, 신성 ST 급등이 나왔는데 뭐 ESS 관련돼 가지고 요 종목을 시장에선 대장으로 픽을 한 것 같아요. 픽을 한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도 2%까지 상승이 나는데 여기 한전산업, 서전기전, 아모그린텍, PNC텍 이런 것들인데 한전산업을 대장으로 픽을 했다라기보다는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ESS 쪽 보게 되면서 이제 ESS 같은 경우는 대장이 신성 ST가 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에서 ESS 쪽으로 순환매 좀 대비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ESS를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탑픽은 이제 시장에서 오늘 신성 ST를 25% 급등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신성 ST가 일단 대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SS 섹터 안에서 오늘 정말 대장의 흐름을 보였던 신성 ST를 꼽아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차장님은 탑픽 섹터로 섬유유복을 꼽아주셨거든요. 근데 섹터 자체는 오늘 조금 약했는데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근데 아직은 섬유유복 쪽은 좀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다 좋다기보다는 좀 선별적이잖아요. 저도 네. 뭐 원전, 뭐 네. 화장품, 반도체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고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그 종목들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좀 약간 좀 한 템포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이제는 좀 그 상반기도 이제 5월도 이제 이번 주 한 주 남았고 네. 상반기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를 대비해서는 이제 종목들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순환매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이. 하지만은 뭐 중국 관련주도 지금은 하나둘씩 종목들 화장품도 그렇고 뭐 게임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음식료도 그렇고요. 아직 섬유유복 업종은 좀 올라오는 부분이 지금 조금은 좀 올라오고 있지만 좀 제한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음식료나 뭐 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올해 뭐 1분기 쪽에서 넘어갔을 때는 반도체나 자동차 철저히 가려졌지만 지금은 수익률이 좀 대등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국 관련주를 다시 한번
이번에 또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나 회의가 지금 시작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안 올랐던 중국 관련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섬유보복 업종을 지금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섬유보복 같은 경우에도 내수 쪽에서의 소비가 현저히 낮았던 상황이었고 또 이제 원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높았던 수준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지만은 지금은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장품 또 이제 음식료, 원자재 비가 좀 낮아지는 수치고 또 이제 수요나 이런 부분도 해외 쪽에서 시작으로 특히 이제 OEM, ODM 업체들한테 수주 주는 것, 또 이제 해외 쪽 기업들의 바이어들의 재고 수준이 떨어지는 걸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섬유보복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약간 어불성설 같네요. 앞서서는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 신고가를 봐야 된다고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한번 좀 조금씩이라도 좀 담아둘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관심주를 제가 이제 한세 실업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좀 음식료 업종과 좀 비슷한 게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내수가 아니죠.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만 가잖아요. 섬유보복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어들이 해외 쪽에서 있고 그리고 한세실업처럼 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대부분인 기업들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음식료, 삼양식품도 그렇고 미국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저는 이제 환율 쪽에서의 고환율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 이 OEM,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도 같은 맥락에서는 한번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삼양식품이 이렇게까지 오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리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한세실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슈 그리고 종목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